2025년 4월 11일자 네이버 카페 베니어스 M&A 마트 논평이다. 2025년 4월 9일로 예정됐던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트럼프의 말바꿈으로 중국을 제외한 타국가들에게는 91유예가 시작됐다. 나스닥 등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요동쳤다. 혼란스럽다. 각종 전문가들이 피상적으로 파악된 현상만으로 질문자들에게 각기 다른 답들을 토해놓고 있고, 대중은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의 답들은 시간이 지난 후 정답에 가까웠던 전문가는 신흥 전문가로 칭송받게 될 것이고, 정답과 멀어진 전문가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 리서치 센터에서도 가설을 활용한 예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중국 14억 인구이고 미국은 3억 인구이다. 표면적으로 약사 100%가 중국 인구가 더 많다. 두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미국 간의 역사적 경제 대치 국면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숙이고 들어가 프라자 합의에 도달했다. 그때 체제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자유민주 진영이라 별 그렇게 끝까지 갈 대치 국면이 아니었다. 단, 중국은 아직도 야당이 없이 일당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게 뻔하다. 누구도 쉽게 양보할 수 없다. 일본처럼 중국은 미국에게 과감하게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 싸움의 궁극적 원인은 미국의 국가 부채다. 약 3경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국 국가 부채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을 쥐고 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는 왜 이토록 미국 국가 부채에 호들갑일까? 국가 부채를 정상화해서 달러 패권과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의 표면적 속내 같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밑그림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의 부흥만이 목적일까? 아니면 개인 또는 가족부의 증대도 목적 중의 하나일까? 중국의 국가 부채도 미국 못지않다. 약이 경원 정도로 추측되는데 정확히 중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다. 발표된다고 해도 신빙성이 약해 모두 발표 숫자를 의심할 것이다. 중국이 일본이나 타 국가들처럼 트럼프와 협상해서 보복 관세를 자제한다면 좋지 않을까? 왜 시 주석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나? 생존의 문제일까? 미국만 관세 수입으로 국가 부채 문제를 줄여가고 중국은 국가 부채를 해결 못하면 결국 미국이 승리자가 된다. 중국도 트럼프가 줄이는 국가 부채만큼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본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중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타당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으로 보고 따져보자면 미국은 중국산 부품 수입 등의 폭탄 관세를 퍼부어서 결국 미국 내 제조업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미국 제조사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도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이때 해외 국가가 보복 관세를 매기면 해외 소비자 판매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때는 미국 제조사들의 수출은 거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보복 관세를 매기지 말라고 타국가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니 미국 제조사의 제품이 중국으로 넘어가 봐야 팔리지 않게 된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관세 수입이 올라간다. 그 돈으로 국가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는 논리다. 이때 중국이 보복 관세를 미국에 매기지 않는다면 얻는 이익이 뭘까? 별로 없다. 미국서 수입하는 대두나 소고기 등을 그냥 지금 가격대로 수입하는 것인데 중국 소비자들은 반길 일이다. 그런데 왜 중국은 보복 관세 매겨서 굳이 미국산 대두나 소고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중국에 벌어질 텐데 굳이 보복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미국처럼 중국도 관세로 돈을 벌어서 중국 국가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다. 결국 양국 간의 싸움은 국가 재정 적자 줄이기 싸움이기 때문이다.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이 굳이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그 나라들은 국가 재정 적자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수출만 위축되지만 내수는 보복 관세를 하지 않았기에 견딜만하다고 계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상수지 수익 부분이 줄어들지 심각하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바뀐다고 해도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품만이 문제가 아니다. 저가 제조 제품으로 살아가는 미국 내 저소득층에게는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저가 제조물들은 중국산이다. 그런데 이런 저가 제품의 가격이 관세 때문에 2배 이상씩 가격이 뛰게 됐다.
1,000원의 다이소처럼 미국 내 저가 매장에서 사던 물건이 2,000원이 당장 되는 것이다. 미국. 식자재 중국산 식자재가 유통되는 차이나타운만 골치 아프게 됐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별 타격감이 없다. 제조생 필품 중국산 저가 제조 물품은 매우 다양하게 미국에 존재한다. 타격감이 크다. IT 아이폰 가격 2배 상승. 타격감 크다. 컴퓨터나 노트북 가격도 영향받는다. 생활가전 저가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다리미 등이 저소득에 타격감을 준다. 에너지. 중국산 에너지 영향 없다. 중국. 식자재 미국산 대두, 미국산 소고기, 미국산 와인. 소고기와 와인은 당장 소비를 줄일 수 있는데 두부는 식자재 생필품인데 미국산 대두는 타격감이 있다. 제조 생필품 미국산 제조 생필품은 별로 없다. IT 서버 가격 영향 있다. 생활가전 고가 냉장고, 세탁기가 고소득층에 타격감을 준다. 에너지. 미국산 LNG 가격 오른다. 타국가 LNG를 중국이 찾아 나서고 있다. 호주와 계약 체결. 미국 GDP 21조 2,363억 달러. 중국 GDP 16조 3,250억 달러. 미국 인구 3억 4,153만 명. 중국 인구 14억 2,517만 명. 미국 1인당 63,720달러. 중국 1인당 11,560달러. 미국 인구가 고통을 더 잘 참을까? 아니면 중국 인구가 고통을 더 잘 참을까? 당장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통제사회라 아직까지 시위 소식은 없다. 중국이 더 잘 참고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인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던 미국인들이 참기 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중국은 14억 중 1억 명 정도만 좋은 연봉에 돈을 잘 벌고 잘 썼지 13억 인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연봉으로 살아왔다. 그러니 안 쓰고 버티기에는 중국이 더 강하다. 미국인들의 인내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렸다. 올 연말까지 관세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다면 미국인들은 당장 3달 뒤 월급부터 관세 때문에 체감하는 생활비가 올라갈 것이니 지갑이 얇아진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미국인들이 꾹 참고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까? 베트남 전쟁에 그만하라고 시위한 미국인들의 압박은 미국 병사의 무모한 죽음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베트남 전쟁에 많이 투입된 결과로 미국민의 생활이 망가져갔기 때문이다. 미국민들이 참다 전쟁 종식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었다. 미국인은 그들의 생활이 망가질 때 조용히 있지 않는다. 이 점이 트럼프가 시주석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다. 본 리서치센터의 예측은 올 12월 안에 트럼프 측이 중국에 협상하자고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몇 개월간 강하게 밀어붙인 트럼프가 여름이 지나고 겨울로 넘어가면서 미국인들의 구체적 고통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짧게 보고 보복 관세를 시작한 게 아닐 것이다. 꼭 참고 가겠다는 전략이 있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야당이 없는 정치적으로 통제사회라 시 주석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되고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지낼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꼬리를 내릴 시 주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와중에 각국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 사태는 미국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12월 안에 허무하게도 트럼프 측에서 중국에 먼저 협상을 제안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